네, RPM 17페이지의 84번 문제입니다. 자, A집합과 B집합의 원소가 각각 5개, 4개가 있는데요. C집합은 A집합의 원소 중에서 하나 뽑고 B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곱해라. 곱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A, B집합의 원소들이 전부 2의 거듭제곱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알죠? A, 2의 n제곱이랑 곱하기 2의 m제곱 하면 이게 2의 n 플러스 m제곱 이렇게 기본적인 지수 법칙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수들끼리 덧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밑은 다 2로 맞춰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수끼리 그냥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A집합의 지수들이 1, 2, 3, 4, 5고요. B집합에 있는 지수들은 1, 2, 3, 4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냥 덧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 3, 4, 5, 6 여기는 3, 4, 5, 6, 7 여기는 4, 5, 6, 7, 8 여기는 5, 6, 7, 8, 9인데요. 중간에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빼고 생각해보면 결국 가장 작은 숫자 2부터 가장 큰 숫자 9까지고요. 2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C집합의 원소가 2라는 것이 아니라 2의 2제곱이 원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수에 있는 숫자를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가장 큰 숫자가 9였으니까 2의 9제곱까지 요렇게 8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C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밑을 계속 쓰면서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지수만 뽑아가지고 지수끼리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 총 8가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네, 85번 문제입니다. 자, A집합은요, 인수분해해가지고 풀어버리면 2와 4, 요렇게 2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요. A집합이 B집합에 포함됐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B집합은 K보다 작은 정수, 그랬네요. 그러면 정수 K가 얼마면 되겠냐? 자, 아무거나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 K를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B집합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3보다 작은 정수가 되니까 1하고 2 원소가 2개밖에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 B집합에 4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K를 5라고 가정해줘야 되겠구나. K를 최소한 5까지는 올려줘야 B집합이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하게 되죠. 그쵸? 5보다 더 작은 숫자를 넣게 되면 이 4라는 원소를 B집합이 못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5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K가 5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86번 문제입니다. A집합의 원소가 7개가 있고요. 자, X는 A, B, C라는 원소는 꼭 포함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X라는 집합에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라는 원소는 X집합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미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끝난 원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3개의 원소들에 대해서만 X라는 집합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2의 거듭제곱에 올려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분집합 X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죠. 네, 87번 문제입니다. 87번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조건이 나왔는데 이 조건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우선 X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자, 요 X나 요 X분의 64 이거는 둘 다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X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넣어볼 수 있냐면 64의 약수들을 넣어볼 수 있는 겁니다. X자리에다가 뜬금없이 5 같은 거 집어넣으면 5분의 64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A는 자연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X자리에다가는 64의 약수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64의 약수 중에
자, 가장 만만한 애부터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4 넣어보고 8 넣어볼 겁니다. 그 이후의 숫자들은 자, x에 1을 넣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64가 나오고요. x에 2를 넣게 되면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2분의 64니까 32가 되죠. 32. 자, 4를 넣게 되면 16이 되고요. 8을 넣게 되면 다시 8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은요. 자, 반드시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갔다면 64라는 원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64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얘네들은 늘 같이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가는 함께 움직이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 2랑 32도 그런 관계죠. 2랑 32. 그래서 2하고 32도 들어갈 거면 둘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면 둘 다 안 들어가는. 자, 4랑 16도 마찬가지입니다. 4하고 16도 늘 같이 움직여야 되는 짝꿍이 된 거고요. 자, 8이라는 녀석은 자기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숫자들은 고려할 필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만 가지고 우리는 A집합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A집합에 원소를 최대한 많이 넣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7개의 숫자를 다 넣은 거, 이렇게 넣은 것이 A집합의 원소를 가장 많이 넣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M값은 7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A집합의 원소를 가장 적게 넣고 싶다. 근데 공집합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가장 적게 넣는다면 이 2개짜리 세트를 넣는 것보다는 하나짜리 혼자 들어갈 수 있는 8이라는 원소 하나를 넣는 것이 가장 적은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원소의 최소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빼기 1 해서 이 문제의 답은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88번 문제입니다. 자, 88번은 요 집합의 실근, 그죠? 실수인 근이 A 집합의 원소입니다. 집합이 아니라 요 방정식의 요 방정식의 실근이 A 집합의 원소인데 그 A 집합의 원소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있는 요 방정식이 실근을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얘가 실근을 한 개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데, 자, 이 방정식은요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x제곱 앞에 k-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k가 1이 되는 특별한 상황, 요 때는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요 때는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k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값은 8분의 1이라는 하나의 실근, 그러니까 하나의 근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k가 1인 경우가 문제에서 원하는 na가 1이 되게 하는 상수 k값 한 가지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k가 1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러면은 이제 요 방정식 자체가 확실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k가 1이 아니면 얘가 확실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이 녀석이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하려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2차 방정식인데 실근 하나만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에요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보면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으로 갑시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k괄호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전개시키고 부호 바꿔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k 값들이 문제에서 말하는 요 k 값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k 값들의 합만 알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근해 공식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k 값들의 합, 다시 말하면 두근의 합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아까 전에 여기서 찾았던 k가 1이라는 값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K 값이 두 개 나올 거거든요. 그 두 K 값의 합이 1인 거니까 결국 1이랑 알파랑 베타를 다 더하면은 총 2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요 K가 1인 상황과 1이 아닌 상황을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89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조금 이제 복잡한 집합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이 집합은요, n의 k제곱, n이라는 숫자를 계속 거듭 제곱해 나가면서 나오는 1의 자리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예를 들어 써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A4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이런 뜻이죠. x바 x는 4의 k제곱의 1의 자리수. 그러니까 4의 거듭제곱, 이제 k는 자연수니까요.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생각해보면 4, 16, 64, 그 다음에 얼마죠? 1의 자리만 계산하면은 다시 6, 다시 4 이렇게 4의 거듭제곱들을 살펴보면 1의 자리 숫자가 4, 6, 4, 6 요것만 반복돼요. 그러므로 이 집합은 4하고 6 원소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8 해볼까요? 8. 자, 8은 똑같죠? x바 x는 똑같은데 요거만 8의 k제곱의 1의 자릿수니까 자, 8의 거듭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8의 1제곱은 8이고요. 8의 제곱은 64니까 1의 자리가 4고요. 8을 또 곱하면 1의 자리만 생각하세요. 4에다가 8 곱하면 32, 2죠. 또 여기다가 8 곱하면 16, 6이죠. 그럼 6에다가 8 곱하면 6, 8, 48, 8이죠. 다시 처음께 돌아왔죠? 그러면 이 4개의 숫자가 반복되는, 그쵸? 그래서 A8이라는 집합은 원소가 2, 4, 6, 8 요렇게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서 A4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이미 구해봤죠? 원소의 개수는 2개니까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A8이 A4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구해본 결과 반대입니다. 그쵸? A4가 A8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우선 A3이라는 녀석을 구해보면 A3은 3의 거듭제곱들 3, 9, 7, 1 자, 요것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요 그대로 그냥 쓸게요. 3, 9, 7, 1 요게 A3이라는 집합입니다. 그럼 과연 3 말고 3의 2제곱이나 3의 3제곱이나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이 A집합을 만들어도 그래도 얘랑 똑같은 집합이 나올 수 있겠니? 이게 질문입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M자리에다가 2를 넣어봐요. M자리 2 집어넣으면은 9잖아요. A9. A9를 생각해보면 9 하나 쓰고요. 9, 9, 81이니까 1 쓰고요. 1에다 9 곱하면 다시 9니까 얘는 이렇게 원소가 2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얘랑 같지 않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한 개 더 올려서 M자리에 3을 넣어보면 이거는 A27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A27이면은 1의 자리 숫자 처음에 7 나오고요. 여기다가 여기 1의 자리 숫자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7, 7, 49 9 나오죠. 그럼 9에다가 9, 7, 63 3 나오고요. 3에다가 3, 7, 21 1 나오죠. 그쵸? 나오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집합과 똑같은 집합, 똑같은 원소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귿이 맞구나 라는 것을 M자리에다가 3을 넣어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90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을 각각 A1부터 A15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곱이죠. 원소들의 곱을 또 다 곱했어요.
그쵸? 이 15개 부분집합들의 원소들을 곱해서 그 부분집합들끼리 또 다 곱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2의 m제곱이 된다. m값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해를 좀 해보기 위해서 A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 자, A의 부분집합 하면은 일단은 공집합도 쓸게요. 나중에 제외시킬 거긴 하지만 공집합 하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1 혼자 있는 거, 2 혼자 있는 거, 그 다음에 4 혼자 있는 거, 8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원소 2개짜리 1, 2, 그리고 1, 4, 그리고 1, 8, 그리고 2, 4, 그리고 2, 8, 그리고 4, 8. 자, 원소 2개짜리 이렇게 6개 있고요. 원소 3개짜리는요, 하나씩 지우면 됩니다. 그죠? 자, 8을 지우면은 1, 2, 4가 되겠고요. 4를 지우면 1, 2, 8, 2를 지우면 1, 4, 8, 1을 지우면 2, 4, 8,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4, 8까지 하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11, 16개의 A의 부분집합을 모두 썼는데, 자, 여기서 한번 세볼게요. 1이라는 원소가 몇 번 등장했나 한번 세보겠습니다.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등장했어요. 혹시 1만 그런가 의심스러우니까 2도 세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등장했습니다. 자, 느낌이 오죠? 모든 원소들이 동등하게 다 8번씩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왜 8번을 등장했을까? 지금 A의 부분집합이 총 몇 개냐면 2의 4제곱 해가지고 16개의 부분집합이 있잖아요. 공집합 포함해서. 그러면 그 16개 중에 절반은 1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절반은 1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도 마찬가지, 그쵸? 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 절반은 2가 들어가 있고 절반은 2가 안 들어가 있는, 그쵸? 그 규칙을 발견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써보지 않아도 이 원소들이 과연 몇 번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원소들이 전부 8번씩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 보이는 숫자들을 다 곱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죠. 1이 8번 곱하기 2도 8번, 그리고 4도 8번, 8도 8번. 자, 이것들을 다 곱한 것이 2의 m제곱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것들 전부 2의 거듭제곱, 이거는 뭐 생략해도 되겠고요. 이거 날려버리고 전부 2의 거듭제곱을 써보면 2의 8제곱 곱하기 2의 16제곱 곱하기 2의 24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2의 48제곱이 되겠고요. m값은 48이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얻은 정보를 이 두 번째, 좀 더 복잡한 요 녀석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자, B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인가? 이건 알잖아요. 원소 5개니까 2의 5제곱 하면은 32개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1이라는 원소가 이 32개의 부분집합을 또 쫙 써놨을 때 그 안에 1이 몇 번 등장했을까요? 당연히 16번 등장했을 겁니다. 왜? 32개 중에 절반에는 1이 들어가 있고 절반에는 1이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원소가 다 16번씩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애들이 다 16번씩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것들을 이제 3의 n제곱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는 생략해버리고 이거 전부 3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3의 16제곱, 3의 32제곱, 3의 얼마죠? 48제곱, 그 다음에 3의 6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은 80, 160인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n값은 160,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n분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8분의 160이고요. 16으로 약분시키면은 3분의 10.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처음부터 규칙을 발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쫙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보면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쓸 때 계속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어떤 원소를 그 부분집합에 넣을 거냐 말 거냐 해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뭐 원소가 3개면은 2의 세제곱해서 8개의 부분집합을 찾을 수 있어. 그럼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거죠.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 넣을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을 동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 중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 절반, 안 들어가 있는 게 절반.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답은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